만약에 제가 퇴직금 플러스 뭐 회사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뭐 한 3억 정도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네. 그거는 사실은 내가 퇴직을 했는데 다행히 뭐 계약직이라도 구했다. 그러면 저는 네, 그럼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나도 그럼 이제 1,000만 원으로 월배당 300만 원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결심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처음에 세팅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연령에 따라서 네. 또 나의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저는 예를 들면 2030을 대상으로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한 2년, 3년 정도는 투자할 수 있다. 이거를 만약에 이제 가정에서 말씀드리면 100만 원을 가지고 하면 첫 번째는 한 20만 원 정도는 네. 그래도 지수 기반에 투자를 하시는 게 물론 커버드 콜이 욕심도 나고 그렇죠. 땡기시겠지만 20만 원 정도는 지수 기반에 투자하셔라.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 QQ가 되겠죠. 네. 왜냐하면 요즘에 그 QQQ의 10년 수익률이 500%가 넘습니다. 제가 잠깐 확인했더니 58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평균 58%라는 얘기잖아요. S&P 500이 한 270% 정도 나오고. 그러면 두 개를 아무리 합쳐도 물론 연평균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래도 20%는 나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물론 제가 시뮬레이션도 많이 했지만 그렇게 20만 원씩 연평균 수익률 20%로 30년을 투자하게 되면 그게 한 7억, 8억 나올 거예요. 제가 실제로 저희 딸아이 계좌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그게 한 20억 후반 나옵니다. 사실 이거로 노후준비 저는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왜냐면 200만 원을 저희가 30년 투자 못 하거든요. 근데 많은 책들은 뭐 SCHD에 뭐 200만 원을 20년 투자하면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저처럼 이제 외벌이 가정에 있어서는 힘들죠. 어떻게 200만 원, 300만 원을 합니까? 그거는 불가능하고 당장 저희 딸아이 학원비를 내야 되고 그게 먼저기 때문에 하지만 20만 원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저도 하고 있고 그래서 20만 원 정도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50만 원 정도는 커버드 콜 ETF에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거기에 쌓이고 쌓여서 오히려 커버드 콜은 변동성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변동성을 내가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커버드 콜은 굉장히 등락이 심하고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나는 이거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면 뭐 안정적인 배당주, 아까 말씀드렸던 뭐 슈도도 괜찮지만 8에서 12% 정도 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재투자를 통해서 조금 느리지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 나머지 3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기술주 뭐 M7에 한다던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펄란티어도 있지만 예전에 그런 템베거 새끼 되게 많았잖아요. 그럼 뭐 나는 어떤 종목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렇다고 또 그 종목에 몰빵하면 안 되니까 그 한두 개 정도의 일부 자산을 넣고 나머지 30만 원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는 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조급하시더라도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100만 원 정도를 내가 모으기가 어렵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책 후반에 정말 제가 했던 저는 3년 동안 맥주도 안 마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했고 하루에 5,000원씩 모은 그 돈으로 그때는 제가 또 약간 좀 어려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돈으로 저희 딸 아이에게 5,000원씩 투자했던 그게 지금 나온 결과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향후에 좀 밝은 미래를 보장받는다기보다 밝은 미래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국내 주식은 전혀 국내 주식도 좋은 게 많습니다만 저는 사실 국내 주식을 안 하는 이유가 사실 저는 미국 주식을 공부하면서 좀 다양한 지표의 활용을 좀 하거든요. 어떤 지표를 보면,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오픈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CNN에서 제공하는 그 Fear and Greed를 약간 저점 매수의 기준으로 봐요. 근데 보통 보면, 그러니까 50을 기준으로 해서 50은 이제 중간이고 50을 기준으로 이쪽 그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탐욕이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공포 구간인데 25 아래가 되면 그게 극대 공포 구간이 됩니다. 근데 CNN Fear and Greed가 이렇게 왔다 하다가 대략 25에서 20 정도 되면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S&P 500과 나스닥이 가장 낮은 날입니다. 그때가. 물론 작년에 관세 이슈 그럴 때는 막 3, 4까지 떨어졌죠. 근데 지금 만약에 20이다.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판단하려면 제가 어느 정도의 공부가 좀 필요하다 말씀드린 게 이걸 어느 정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거 모르겠다라고 하면 20 됐다. 그러면 4월 간격으로 그냥 분산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물론 시장이 하락장 때는 특히 그 저희 22년도 그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나고 때는 하고 올라갔다가 저점을 깨고 또 깨고 그럴 때도 물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차치한다면 CNN 공포지수를 보고서 저점 매수를 잡아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빅스 지수도 같이 보는데 빅스 지수는 이제 그게 변동성 지수잖아요. 갑자기 잘 가다가 빅스 지수가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빅스 지수가 S&P 500과 QQQ보다 나스닥보다 더 먼저 움직이거든요.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하루 이틀. 그래서 그거 딱 보고 저는 물론 매도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뭐지? 뭔가가 시장에 이상의 감지가 있구나. 그러면 시장이 불안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걸 알고 CNN 공포지수를 보면 어김없이 내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점 매수 잡을 때 CNN 공포지수가 예를 들면 20에 딱 왔어요. 근데 S&P 500 빅스 지수가 30인데 거기서 올라가지 않고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건 시장은 점점 안정화되겠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근데 30에 더 올라갔어요. 시장은 점점 더 공포로 시작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아직은 한국에서의 그런 지수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빅스가 변동성 지수이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 지수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아마도 CNN 공포 지수는 이제 하락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지금 그래서 나스닥 100 선물도 약간 상승을 하고 있고, 오늘 나스닥은 조금 소폭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제가 가미해 봅니다. 오늘 코스피가 되게 좋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또 코스피가 요즘에 장이 좋아서 그런 것들도 미국 주식이 요즘 또 우리 또 한국 국민들이 굉장한 또 파워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미국 증시를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구독자분을 대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지금 이게 그 주력 기초자산들이 다 기술주 AI 관련주였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다음 3년을 생각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종목들이 3년 또 그 정도 포텐으로 또 올라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는 종목을 좀 교체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3년까지는 가지 않겠나. 왜냐하면 AI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AI가 들어간다고 다 올라가지는 않을 거겠죠. 그 중에 선별하자면. 근데 저는 여러 가지들 제가 이제 분석을 좀 했고, 물론 제 분석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AI는 향후에 2030년까지는 그 흐름이 가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3년으로 한정을 한 것도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개별 종목의 어떤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실적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공모를 갈아타야겠죠. 그때는. 그렇죠. 실적 이런 거를 잘 추리를 그래서 평소에 잘 추리 보고 그 포트폴리오 뭐 3개, 4개 이것만 딱 하실 것이 아니라 청명대를 보내는 거죠. 이것도 한 주 사보고, 이것도 한 주 사보고. 사봐야 그 등락을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거든요. 안 사면 모릅니다. 그래서 배당주도 저는 되게 많이 샀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 많이 사진 않고요. 하나, 둘, 이렇게 산 이유가 이거를 사봐야 실제 하락장이 왔을 때 어떤 애는 쭉 떨어지고, 어떤 애는 버티고, 어떤 애는 떨어졌다 올라갑니다. 그럼 제가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목돈이 생겼을 때, 혹은 정말 300만 원을 만들어져서 갈아탈 때, 그때 선별을 하게 되면 늦는다. 그럼 지금부터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요거는 내가 나중에 그런 목돈이 생기면 여기 할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배당주도 몰빵하면 안 되니까 한 20개 정도 쫙 해놨다가 만약에 내가 3억이라는 돈이 생긴다. 그럼 저는 한 30개 정도 해서 천천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저는 저의 개인적인 목표는 만약에 한 3억이라는 돈이 그 커브드콜 외에 3억이라는 어떤 목돈을 만들게 되면 저는 세후 한 8% 정도의 수익률을 내는 걸 목표로 해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계속 공부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젠가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다우지수 자기 임기 동안 2배 이상 만들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또 다우지수에 있는 종목들에게서 우리가 또 힌트를 찾아볼 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또 이제 앞서서 우리 일부에서 잠깐 뭐 회사의 구조조정 뭐 이런 네네. 얘기 잠깐 했었는데, 혹시라도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퇴직을 했어요. 퇴직금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목돈이 있다면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저도 항상 그런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자기 책에도 담긴 했는데, 만약에 제가 퇴직금 플러스 뭐 회사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뭐 한 3억 정도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은 내가 퇴직을 했는데 다행히 뭐 계약직이라도 구했다. 그러면 저는 커버드콜 투자하지 마셔라. 급할 때 써라. 네. 네. 일단 무조건 네. 안정이 먼저입니다. 커버드콜은 내가 만약에 계약직이라도 해서 한 달에 150, 200이라도 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억까지면 세후 240 정도까지는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계약직 월급까지 합치면 한 400 정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생활됩니다. 근데 내가 계약직도 아니고 지금 당장 일을 할 수도 없다. 오롯이 이 3억 원이라는 금액으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때는 이것도 제가 다 이제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실업급여를 받잖아요. 실업급여가 세후 한 185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네. 그게. 그리고 요거를 가지고 3억에 10% 3천인데 그것도 큽니다만 그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볼게요. 10%를 커버드콜에 투자합니다. 나머지 90%는 최대한 안정적인 배당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3천만 원 투자한 커버드콜은 쓰면 안 됩니다. 3년 동안. 3년 동안 아니고 3천이 들어갔으니까 1년 반? 그럼 9회 얘가 300 정도 만들어질 거예요. 종목을 선택했다면. 그러면 그거 빼면 한 200 이상의 배당금이 나오겠죠. 안정적인 배당금이 나오겠죠. 슈드는 뺐어요. 너무 낮기 때문에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로 뭐 알트리아나 아니면 BCD 그런 것들 위주로 ARCC 뭐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받는 실업급여랑 합치면 대략 한 400 몇십만 원 될 거예요. 그것도 저는 한 100만 원은 쓰지 말고 빼셔라. 왜냐? 실업급여가 8개월까지 하고 9개월 전부터 안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그걸 100만 원씩 써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커버드콜 투자해서 3천만 원을 한 1년 넘게 쓰지 말라 했잖아요. 네. 나머지 기간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350 정도를 1년, 1년 반 정도를 쓰게 되면 얘가 이제 어느 정도 그 흐름이 만들어져요. 300 정도가 만들어졌다고 치면 이때부터는 150만 원은 쓰고 150만 원은 다시 투자. 와, 이렇게 엄청 합니다. 체계적이시다. 그러면 제가 안정적인 배당주에서 나온 한 200만 원 정도에다가 여기서 나온 한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100 정도 나오고 치면 3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생활은 가능할 겁니다. 다만 내가 대출이 없어야 될 것이고 그런 과소비는 당연히 안 하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부자는 아니더라도 당장 내가 그런 그 소득이 끊기는 그 시기는 극복할 수 있다. 물론 그러면서 업무는 일은 찾아야겠죠. 그런 식으로 실제 제가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실제로 제가 하는 거고요. 그거를 제가 담아놨습니다. 커버드콜에 대해서 좀 많이 그래도 였지만 공격적이지만 되게 또 경계도 하시는 얘기를 하는데 네. 커버드콜이 어느 때 가장 쥐약인 거예요? 커버드콜이 쥐약은 기초자산이 하락할 때죠. 하락할 때. 네. 기본적으로 기초자산이 하락하면 제가 말씀드린 그 라운드 실의 그거 말고도 보통 커버드콜은 상방이 막혀 있고 하방은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 게 문제죠. 떨어질 수는 있는데 네. 문제는 그 다음에 올라가질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막혀 있으니까.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V자 반등이 안 나오는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나가는 거죠. 못 올라갑니다. 예전에 그게. QILD가 한동안 회복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QILD 투자 안 하는 게 네. 기본적으로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QILD는 처음에 시작할 때 배당금, 그냥 배당금이라고 표현할게요. 배당금이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0.2 초반이었다면 지금은 뭐 1.8, 1.9 이런 식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고 주가 흐름 자체도 서서히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제피와 제피Q는 좀 다른 전략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어느 정도 올라가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네. 네. 물론 QILD보다 배당률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런 것들이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는 거는 토탈 리턴, 그러니까 총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런 게 더 안전하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뭐 팔란티어 이제 커버드콜 같은 애들은 떨어질 때 그럼 쥐약이 더 세진 건 그렇죠. 확 떨어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구는 잘 안 되고. 기본적인 네. 그런 일반적인, 그러니까 일드맥스를 네. 기준으로 한다면 그게 PLTY가 될 겁니다. 그리고 라운드 기반으로 하면 PLTW죠. 그래서 제가 PLTR이죠. 기초 단위 PLTR, PLTW, PLTY 이거를 이제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걸로 가정을 해서 돌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떨어진 거고 제가 실물선할 당시에는 그래도 팔란티아가 1년에 좀 더 그 100% 이상 올랐을 때입니다. 그때는 팔란티아가 100% 올랐다면 PLTW죠. 걔는 한 120%, 130% 정도 올랐었고 반면에 PLTY는 올라가는 게 막혔기 때문에 걔는 한 60, 50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드콜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그 라운드 힐 상품을 찾지 못했다면 저는 다 털고 나왔을 거예요. 라운드 1이면 상방도 열려 있는 거네요. 열려있죠. 네. 무조건 열려있는 건 아니고 재투자를 할 경우에 좀 더 빠르게 올라가는 거죠. 그럼 분배 수익률이 좀 떨어져요? Y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 괜찮네. 네.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분배 수익률이 어쨌든 기초 자산이 떨어지면 네. 결국에는 이 나부의 희생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같이 떨어지니까
같은 뭐 5%를 주더라도 내가 $50의 5%와 $30의 5%는 다르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얘는 우리가 받쳐주기 때문에 같은 5% 4%라도 그 금액이 좀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거죠. 다만 요즘에는 너무 변동성이 커가지고 떨어졌다가 이제 지난주부터 살살 이제 올라오는 추세라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견고하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더 저가 매수를 한 상황인 거고 그거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게 트레이딩을 할 줄 아시는 분들이면은 요거 잘 맞춰서. 근데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저는 못하니까. 기가 막힐 것 같아서. 네, 그때 이제 제가 보는 게 지금 저점인가 아닌가를 볼 때 아까 말씀드린 CNN 공포지수도 보지만 근데 이번엔 되게 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기술주만 떨어지기 때문에 공포지수가 막 20, 30까지 안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모든 자산이 떨어지면 작년에 그 관세 같은 그럴 때는 다 떨어지는데 지금은 AI 관련된 것만 떨어지기 때문에 공포지수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약간 좀 선별해야 되는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공부를 조금 더 저도 부족하지만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ETF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저자님이 가장 예뻐하는 ETF들 하나씩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이것도 이제 좀 더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배당 성장형 ETF는 당연히 슈도 SHD가 이제 가장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인컴형 같은 경우에는 뭐 제피나 제피큐 그 외에 이제 제가 조금 더 고배당주로 가져가는 거는 알트리아나 아까 말씀드린 RS캐피탈 그 외에 우선주 위주로 하는 그런 것들을 가져가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책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커버드 콜로 가져가신다면 라운드 힐에 있는 상품 중에서 W가 들어가는 거 그 중에서도 요즘에 조금 우상향 하는 것들이 구글, AMD 그리고 팔란티아, 로빈후드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능성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브로드컴 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본인이 나는 이 중에서 어떤 걸 좋아해? 이런 거 있어요. 나는 잘 모르겠고 세계 1등, 2등 할 거야. 그러면 엔비디아와 구글 이제 애플인데 애플은 변동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커버드 콜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뭐 구글 그 정도만 해도 되고 그 외에 그런 커버드 콜 중에서도 그나마 약간 변동성도 있지만 안정적입니다. 근데 하나 정도 더 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뭐 팔란티어나 로빈후드 이런 것들을 좀 끼는 건데 요건 이제 지극히 저의 생각입니다만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생각해서 왜냐하면 투자는 오롯이 본인들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번에 저도 이제 그 일부 자산에 대해서는 40%까지 떨어졌습니다. 변동성 심하네. 엄청 심하고요. 물론 지금 많이 회복을 했지만 그래서 그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거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제가 최대 1,000만 원 말씀드린 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극히 문 거고요. 정말 내가 많은 돈을 할 수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배당 성장형 그리고 인컴형 이쪽을 기반으로 하시고 커버드 콜은 정말 그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조금만 가져가시는데 그 조금만 가져가시는 그게 향후에 3년 뒤 나에게 효자 노릇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종류가 많지는 않죠. 커버드 콜 종류가. 그렇게 많죠. 그러니까 커버드 콜의 종류는 굉장히 많죠. 많아요? 커버드 콜의 종류 되게 많은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제 라운드 힐에서 선택을 한다면 거기는 그 안에 국한이 된 거니까요. 그리고 라운드 힐도 커버드 콜 말고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M7을 기반으로 하는 그게 아마 MAGS인가 그럴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것만 사면 M7 전체를 가져가는 ETF죠. 그러니까 M7을 하나씩 다 사려면 그것도 부담스러운데 그 ETF만 하나 사면 되는 거고 수익률은 그거 하나만 가져가도 어떤 게 지금 아마존은 좀 떨어지고 하는데 그거 가져가면 전반적으로는 다 올라가니까 M7을 가지고 그 외에 플러스 엔비디아랑 구글에 직접 투자하겠다. 뭐 그런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아까 좀 듣자마자 아이온큐 것도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건 아직 없더라고요. 뉴스케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인이 좋아하는 또 소형주 오클로 뭐 이런 걸로 하면은 와 기가 막히겠다 했는데 없네요. 아쉽네요. 그런 식으로 좀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 이게 사실 저도 이제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좀 두려운 거죠. 괜히 얘기했다가 나중에 떨어지면 이거에 근데 말씀하셨듯이 이게 변동성이 워낙 심하니까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알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정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일부 비중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어느 정도 3년 하고 나면 빠져나와야 되는 거고 이제 그거를 계속 강조하셨던 이유는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라는 거 말씀하신 거죠. 그렇지만 제대로 알고 하면 할만하다. 그 정도 금액이면 할만하다.
오늘 덕분에 또 이런 새로운 또 투자법을 알게 돼서 그러니까요. 그냥 이런 투자법도 예. 있다. 그런 정도로 좀 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궁금하신 여러분들은 이 책 1,000만 원으로 3년 안에 300만 원 월배당 만들기 책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